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전공의 장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임신중지 서비스 현황 조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심포지움의 키워드인 본 심포지움의 키워드인 성과 재생산 건강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UN 카이로 인구개발회의는 이전의 모자 건강 혹은 모성 건강의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재생산 건강과 권리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 기관과 그 기능 및 과정과 관련하여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까지 건강 영역에서 자주 소외되었던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와 정보, 연구 및 건강 데이터 부족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산 권리 개념을 더하여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법률 및 옹호 기반 모델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발표된 재생산 정의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키울 권리를 모두 옹호하며 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재생산 권리 범주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겪는 초경, 피임, 임신, 임신 중지, 출산, 폐경 등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문항을 살펴보면 생명과 생존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아이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사생활과 가족 생활의 권리, 과학적 진보의 혜택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의료시술 중 하나는 바로 임신 중지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신 중 4분의 1이 임신 중지로 종결되며 매년 약 2만 2천 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지로 인해 사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 의료 서비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임신 중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던 정책에서 사유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신 중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임신 중지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 중지가 허용되지 않거나 여성의 생명을 구할 때에만 허용되는 진한 붉은색의 카테고리부터 여성의 건강 보호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노란색 카테고리, 사회 경제적 사유까지 허용하거나 사유에 제한 없는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파란색 카테고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노란색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분포로 보았을 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임신 중지의 법적 상태는 형법 제269조, 형법 제270조,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낙태죄와 관련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현재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난임 지원을 위한 보조 생식술에 시행되는 착상 배아에 대한 선택적 유산은 합법적인 의료 시술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지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재생산 건강 관련 주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0년 낙태시술 고발 전국에서부터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원에서의 합헌 판결이 있었고 2018년까지도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의 정책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제정 이후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0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는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 않은 골자에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낙태죄 처벌 규정을 삭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현 보건의료 체계에 불평등한 젠더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임신 중지 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해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시민건강연구소 상근연구원과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임신 중지 경험에 대한 여러 회색 문헌과 논문들을 검토하고 임신 중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총 28명의 의료 이용자, 의료 제공자, 그리고 활동가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의료 이용자 경험 분석 결과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레베스크 등이 고안한 보건의료 접근성에 관한 개념틀을 연구의 틀로 활용했습니다. 이 개념틀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용 경로에 따라 수요와 공급 차원을 포괄하여 접근성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이 레베스크 틀에 적용해 보면 먼저 임신 중지 필요를 느끼고 의료 이용 추구 단계를 거쳐서 의료 서비스에 도달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 후 의료 이용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신 중지 필요를 느끼는 단계의 임신 중지 사유를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 중지, 장애와 출산의 두려움으로 인한 임신 중지, 임신 중기 이후 산전 검사를 통해 장애 진단을 받은 뒤 행해지는 임신 중지가 대표적인 사유였고 그 외에 여성의 건강 위험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중지 사유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필요 단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피임에 대한 인식과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여부였으며 많은 경우 남성 파트너가 피임에 비협조적이었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뒤 원치 않는 임신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주변의 도움, 파트너의 지지, 그리고 주변의 낙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도움과 지지가 부족하거나 임신 중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낙인이 큰 지역 혹은 상황에 놓인 이용자일수록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하되어 의료 도달까지의 접근성이 지연되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경로도 대단히 중구난방인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 중지를 시행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지 서비스 제공 병원과 비제공 병원을 판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진료 기준도 병원마다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병원을 찾기 위해 20곳, 30곳 이상 전화를 돌려봤다는 이용자 경험도 중보되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성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그 이후로는 정서적 지지를 좀 더 받으리라는 기대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평소 이용하지 않던 병원 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병원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의료비 지불 과정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4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비용 지불의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주체에 여성이 종속되는 현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장애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 악화를 가장 크게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이용 단계를 살펴보면
임신 중절수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동의와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후속 진료 조치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으며 이용자의 정신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들도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불법 수술이라는 낙인과 차별 속에서 의료진들의 비인간적인 진료 행태를 감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불쾌감과 공포를 경험하고 난 뒤 이용자들이 느끼는 자괴감, 모멸감, 죄책감에 대해서 적절히 환기할 수 있는 지지 및 상담 체계가 부재하였습니다. 특히 정상 출산과 비교했을 때 임신 중지의 서비스의 질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피임에 실패한 환자를 질책하거나 무시하는 의료진의 태도에서부터 이용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는지 여부,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여부, 수술 이후 제공받는 물품이나 약품 여부, 그리고 후속 진료 서비스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임신 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임신 주수와 의료 제공자가 생각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의료 비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 이에 대한 지불 능력이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불어 임신 중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고 관련된 건강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모두 임신 중지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당시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임신 중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임신 중지 서비스 접근 지연이 심각하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최근 낙태죄 폐지 관련 시민사회의 요구를 살펴보면 예방 차원에서는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고 피임과 임신 중지 접근성 및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치료 차원에서는 내과적 중재에 사용되는 의약품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논의들이 두드러졌으며 교육 차원에서는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 개편과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임신 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재생산 건강 지식 및 정보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법적, 제도적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습니다. 저의 종합 의견은 형법상의 사문화된 낙태죄보다 원치 않는 임신 방지가 가장 효과적인 낙태 예방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중지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 중지의 필요를 느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태죄 유지는 국가별 낙태 허용 사유와 낙태율 간의 연관성을 보인 실증 연구 자료의 근거와도 상충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지 않도록 피임 교육과 피임 접근성을 강화하고 파트너에게 피임을 요구했을 때 제약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마련될 개선 입법과 재생산 건강 정책은 반드시 임신 중지 당사자의 의료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여성 건강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